농구 선수에게 갑자기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무대 위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댄서에게 책상 앞에 앉아 긴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요. 아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부족한 걸 세워보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할 때 드러난다. 우리는 종종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에 더 오래 마음을 두곤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작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빛나는 순간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지 못하는 일 하나만으로 나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특집,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신아림의 매일 그대와 합니다. 네, 7월 29일 수요일에 건강특집 라디오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매일 그대와고요. 저는 지원방송 아나운서 신디 신아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건강특집은 녹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문자와 너튜브 실시간 채팅 참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 건강특집에서는 원주 DB 프로미의 강상재 선수와 함께 무릎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반가운 농구 선수 한 분이 저희 건강특집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원주 DB 프로미의 최성원 선수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무릎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공을 던지고 패스하고 팔을 뻗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깨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열한 농구 경기에서는 정말 경기 내내 팔과 어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농구 선수들은 어떤 순간에 어깨의 통증이나 부상을 경험하게 될지, 또 어깨를 다쳤을 때는 어떤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건강특집에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호 선생님과 원주 DB 프로미 최성원 선수를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어깨 외상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건강특집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선수님 함께하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주 DB 프로미 농구단 최성원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좁은 스튜디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니까 또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상재 선수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최성원 선수까지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최성원 선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는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라디오로 함께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팬분들에게 많이 찾아뵀는데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서 건강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좀 많이 색다르고 또 제가 라디오가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많이 되지만 오늘 좀 편안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오늘 두 번째인데요. 네. 특히 또 외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현역 선수분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깨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핵심만 딱 모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건강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좀 더 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선수님의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비시즌이어서 다음 시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체력 훈련과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팬 애칭이 윈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우리 또 윈디 분들이 아마 비시즌에는 뵐 기회가 자주 없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근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 새롭게 뭐 즐기고 있는 취미라던가 아니면 뭐 쉴 때 자주 하는 일 같은 게 있나요? 새롭게 만든 건 없고 요즘에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야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즘 못 만들고 있어서 야식을 못 먹어서 이제 먹방 유튜브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와, 선수님들도 야식을
즐기시는구나. 역시 모두가 좋아하는 야식.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근황도 궁금합니다. 요즘 진료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애들이랑 농구, 축구 하고 있고요. 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애들 네. 숙제시키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육아요. 육아의 한 종류. 아, 그렇군요. 역시 퇴근은 해도 퇴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현역 농구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농구 경기를 좀 자주 보시는지. 예전에는 정말 네. 자주 봤고요. 그 프로미 농구단 역대 감독님들 선수 시절부터는 네. 많이 봤었는데 오. 애들 태어나고 뭐 좀 바빠지고는 경기는 자주 챙겨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 2, 3년 전에 우승하는 것도 기쁜 오. 마음으로 봤었고 최근에 되게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서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좋습니다. 또 지금 비시즌에 열심히 훈련하셔서 다음 시즌에 또 우승을 위해서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농구는 또 매일 훈련하고 이제 열심히 본업으로 뛰어야 하는 스포츠잖아요. 농구 외에 다른 스포츠를 하기도 하세요? 네, 저는 최근에 또 당구를 하고 있고 아. 또 볼링 치는 것도 좋아하고 오. 근데 제가 원래는 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네. 이게 다치면은 본업에 이제 지장이 갈 수 있어서 좀 즐기는 스포츠는 좀 정적인 스포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구가 워낙 동적이다 보니까 그죠. 두 분이 좋아하는 스포츠까지 살짝 또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어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막상 어깨를 다치고 나면 정말 사소한 동작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코트 위에서는 어떤 어깨 부상이 발생하는지 또 다친 어깨는 수술 없이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성훈 선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볼 때 뭐 슛이나 패스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실제로 경기를 뛰고 난 뒤에 어깨 쪽에 뭔가 피로나 부담을 느낄 때가 실제로 많은가요? 네, 어떠세요? 충분히 많이 있고 특히 슛할 때나 패스할 때도 많지만 음. 농구가 은근히 몸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깨에 많이 부담이 가서 항상 경기 끝나고 이제 아이싱이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큰 충격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생기는 어깨 손상 그리고 뭐 넘어지거나 아니 몸싸움을 통해서 생기는 어깨 외상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더 특히 나눠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작은 공간 안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충돌이라 그래요.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씹혀요. 그 씹히는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돼서 생기는 질병 같이 봤던 회전근개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상 한 번에 크게 찢어져서 생기는 관절 와순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있어요. 입술 순자를 쓰는데 어깨의 안정성, 어깨가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물인데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꺾였다든지 하면서 한 번에 찢어져 버리는 그런 관절 와순 문제로 좀 양분이 됐더라면 최근에 사실은 어르신들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네. 시행하고 젊은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뭐 웨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들을 추가를 하시면서 그런지 둘의 경계가 나이와 더불어서 좀 애매해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회전근개 문제가 많고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관절 와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외상과 질환이 이렇게 양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혼재돼 있어요. 요즘은 경계가 좀 모호해졌다. 그렇죠. 예. 중간에 어깨가 빠졌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어깨 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다는 게? 대부분 불안정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대부분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부분은 회전근개 문제가 이 그 관절 와순이 찢어졌을 때 앞으로 네. 전방 탈구가 돼요. 탈구.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안 빠지거든요. 네. 찢어지지를 네. 않거나 그럼 큰 힘에 의해서 빠져요. 그래서 손상이 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빠졌다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빠졌다고 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들게 빠진 경우에는 네. 힘들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대부분 본인이 잘 못 넣어요. 직접 병원에 오셔서 그렇죠. 또, 저 와서서도 저희들이 막 엄청난 힘을 쓰고 시간도 걸리고 아. 안 되면 마취까지 하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빠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그분들은 사실은 쉽게,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네. 사실은 많이 손상됐다라고 해요. 그럼 쉽게 빠지고 쉽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실제 경기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농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싸움도 많고 뭐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도 많이 생기잖아요. 직접 어깨를 다친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선수가 어깨를 다친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아직 어깨를 다쳐본 적 없는데 작년에 저희 팀 선배분이 이제 연습 경기 도중에 네. 이제 공을 뺐다가 어깨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다치면 안 되죠. 아직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네. 어깨는 다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또 그렇군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부상을 직접 보게 되시면 선수들도 아무래도 항상 더 조심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훈련 전후로 따로 챙기는 운동이라던가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그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해주고 그리고 보강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 좀 밴드 운동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운동 끝난 후에 항상 얼음찜질을 좀 많이 하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분의 관리 방법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사실 일반인들도 우리가 넘어지면서 뭐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다치는 과정, 어깨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깨 외상을 당하시고 또 병원으로 오시나요? 뭐 사실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그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어깨에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뭐 극한 상황까지 회전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외상을 당하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외상은 한 번의 큰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외상이에요. 그 아까도 선수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몸싸움이나 낙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슛을 하는 동작이 사실 어깨 높이보다 위잖아요. 네.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면은 힘줄이 자주 찝히게 돼요. 그래서 그 찝히는 동작을 반복해서 생기는 외상이 사실 일반인에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어깨를 다치면 그럼 난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좀 어떻게라도 움직여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친 직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외상이 네. 조금 중등도 이상의 외상이다. 예를 들어서 네. 외상을 당하면서 무슨 뚝소리나 뚝하는 느낌이 났다라든지 살짝이라도 멍이 좀 드는 것 같다라 그랬을 때는 어딘가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근육일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힘줄이라든지 인대일 수도 있거든요. 외상 시에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이스라는 밥이요? 밥을 쌀. 라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R은 rest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I는 ice예요. 얼음찜질. 아이싱 그쵸? 말씀하신. 가만히 내비를 두고 얼음찜질을 하고 C는 컴프레션이에요. 압박을 시키는 거. 그래야지 얘가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혈액 순환이 막아지는 걸 또는 혈종 피가 많이 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마지막 E는 엘리베이션이라 그래요. 들어야 되나요? 들어 그거? 올려줘요. 심장보다 높이 올려준다. 그리고 뭐든지 다 붓기를 빼는 데 집중하는 게 일단은 큰 외상을 막고 재활을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스. 글자. 예. 영어는 모든 좀 외상이 어렵지만 그래요. 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는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도 다양해서 환자 스스로 이게 어떤 원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깨 외상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진단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엑스레이나 뭐 MRI는 항상 찍는 건지도 궁금해요. 엑스레이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찍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골절이 아닌 이상 또는 탈구가 아닌 이상 인대랑 힘줄 손상은 사실 엑스레이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환자분이 좀 현재 제한이 되게 크다 또는 통증이 매우 심하다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현재 삶의 질이 전혀 저하되지 않았다, 네, 문제가 불편하지 없는데. 않다라 그러면 반복되는 수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한 달도 안 되셨다, 뭐 특별한 동작으로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정 동작에서 특정 자세만 취하면은 계속 반복된다. 근데 그게 3개월 이상 됐다라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깨를 다친 뒤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 통증의 움직임, 변화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어깨 외상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